자, 김병진의 사이언서 과학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본부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뭐 필즈상, 요거 필즈상 엄청난 거던데요? 제가 그렇죠. 몰랐는데 잘 모르는데 잘 모르는데 우리 이제 어마어마한 잘 건데요. 몰랐는데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건가,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하고 예. 근데 사실은 필드상 수상도 중요한데 이 수상하신 허준희 교수님이 굉장히 이력이 좀 많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이나 이런 부분 생각이 좀 많아서 오늘 좀 준비를 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필즈상 수상 소식 진짜 반갑게 들었는데 예. 뭔 상인지 자세히도 모르면서 대단하다고 하니까 그냥 너무 기쁘더라고요. 예. 예, 어떤 상인가 예? 예, 그래서 필드상 그러니까 우리가 노벨상은 다들 잘 아시는데 네네. 필즈상은 잘 접하지 못하신 그런 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수학자 대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수학인들의 올림픽 같은 겁니다. 그래서 4년마다 열리는데 이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릴 때 이제 한 번에 최대 4명까지만 선발해서 이렇게 상을 줍니다. 그래서 1년에 1명 정도 꼴, 어떤 때는 2분을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4년에 2명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 상이 꽤 오래됐습니다. 1936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네네. 이제 이 필즈 이러면은 우리 노벨도 사람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 예. 필즈 역시 사람입니다.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면서 수학자였던 필즈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예. 이분이 세계 수학자 대회를 딱 열면서 캐나다에서 열면서 이 행사를 좀 잘하려면 돈을 좀 많이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예. 돈을 모금을 많이 했는데 음. 이렇게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상을 좀 줘서 이제 조금 용기를 북돋워주고 격려를 하자라고 해서 수학자 대회를 마치고 남는 예산하고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상을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 필즈 교수님은 이 상이 국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수학자가 그리고 수학이 좀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해서 이 그간 쌓아놓은 업적도 중요하지만 네네. 그 이후로도 더 발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상이 특이한 게 만 40세 이하의 수학자에게만 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40세 이전에 업적을 쌓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더 노력하고 발전시켜라라는 네네. 의미죠. 예. 그래서 요번에 우리 허준희 교수님이 만 39세십니다. 네네네. 요번에 못 받았으면 그러니까 4년 내에 한 번씩이니까. 다음에는 40세가 넘기 때문에 못 받으셨을 건데 요번에 이제 마지막에 받으셨고요. 네네. 근데 원래 상 이름이 이제 그 필즈 교수님 상 이름을 필즈상으로 정한 건 아니고요. 네네. 이 상이 1회 수상하기 전에 이 필즈 교수님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고 저런. 그래서 실제로 수상은 못 보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뒤에 이제 수학자들이 필즈 교수님 기리는 의미로 필즈상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이제 합의를 했고요. 예예. 그래서 이게 제가 4년마다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월드컵이 열리는 해에 열립니다. 올해 월드컵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받은 나라 보면 미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기초과학이 강한 나라 그런 데서 많이 했고요. 한국 국자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예예. 그리고 이제 수상자 소속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소속자가 제일 많은데요. 우리 네네. 허준희 교수님도 프린스턴 대학교 소속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이니까 노벨상보다 더 그렇죠. 타기가 힘드네요. 네, 그죠? 노벨상은 매년인데 매년인데. 기회가 매년 오는데.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처음부터 이 수학자가 만든 상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상이다. 근데 이제 허준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지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인 수상이 아니다. 예, 그래서 이건 뭐 분류를 할 때 네. 그 당시에 국적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분류가 됐고요. 아니 뭐 미국 예. 받은 사람도 많은데 그냥 한국 한번 하셔도 되는데. 네. 근데 이제 허준희 교수 미국적인 건 예.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유학 가셨을 때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 미국은 출생자를 기준으로 해서 시민권을 부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근데 2살 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예. 초등학교, 중학교 다 우리나라에서 마치고 그렇죠. 대학교와 석사 과정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가서 현재 미국 대학교 교수로 계시지만 우리나라에 그 한국 고등과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석학 교수로 또 우리나라 연구자들한테도 후배들하고도 교감을 많이 갖추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한국 분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 이름도 영어 이름도
준허입니다. 그래서 준허. 준이가 오. 좀 발음이 어려니까 예. 허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대로 한국 준허. 그대로 쓰십니다. 예. 예. 뭐 준하고 하겠네요. 예. 예. 근데 지금 초중 대학교는 한국에서 나오셨는데 고등학교는 안 나오셨습니까? 고등학교 한국에서 졸업 못하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허준희 교수님 고등학교를 입학은 하셨는데 네. 1학년 때 자퇴를 하십니다. 시인이 되고자. 시인이 되고 싶다. 예. 그래가지고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을 다시 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뭐 얘기를 들어보면 중학교 때 이제 수학에 약간 관심을 가졌는데 그때 본인은 수학을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 수학에 그렇게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그 일반고로 진학을 해서 이제 시인이 되고 싶다, 글을 쓰고 싶다 그래가지고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에서 입학을 다시 대학 가긴 했는데 네. 역시 이제 물리천문학과 이과 갑자기 시인 하신다는 분이 예. 물리천문학과를 가셨어요? 예. 아니 근데 물리천문학과도 그러지만 서울대 가셨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이제 뭐 수학을 왜 못해? 공부도 잘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죠? 근데 또 대학에 들어가셔서 예. F 학점 그렇게 많으셨답니다. 예, 그거는 예. 이제 학업에 그렇게 흥미가 없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6년 다녔다 하시고요. 예. 그때는 여전히 글 쓰고 싶어서 과학 기자가 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 아니 근데 이렇게 대단한 수학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상하죠. 예. 그래서 그 아까 잠깐 나왔는데 그 중3 때 사실은 수학에 이렇게 조금 흥미가 생겼는데 네네. 중학교 3학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과학고를 갈지 뭐 경시대회를 갈지 뭐 이런 걸 고민을 했었다고 하는데 네네. 학교 선생님이 니 이미 늦었다. 늦었다. 다른 애들은 1학년부터 준비하는데 예. 인대해갖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도 난 수학 안 되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이분이 이제 대학을 가서 대학에서 6년을 댕겼지만 그 4학년 때 히로나카 헤이스케라는 그 일본인인데요. 일본 예. 교수님인데 필즈장 수상자입니다. 역시 예. 이 수상자의 수업을 들으면서 네네. 갑자기 흥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또 뒷얘기가 있는데요. 예. 이 수학이 좋아서 이걸 들은 게 아니라 과학 기자 되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필즈상 수상자니까 이분을 인터뷰해서 나중에 내가 기사를 쓸 거야 라고 해서 수업은 솔직히 그때 무슨 얘기인지 몰랐답니다. 네네. 근데 이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히로나카 교수님하고 이렇게 교감을 많이 가졌는데 그 과정 속에서 아니 근데 히로나카 이 교수님 수업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가지고 예. 정말 한 100명 정도 수강하다가 5명 남고 그렇답니다. 근데 그 5명 중에 1명이었다 이런 근데 얘기를 들으면 수업이 이게 뭔가 재밌어서 남은 게 아니라 예. 자기는 그 인터뷰하려고 네. 근데 수학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한편 아까 필즈상이 이렇게 업적도 길이지만 예. 이게 계속 남기를 바랬던 필즈 교수님의 그런 소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즈상 수상자가 또 다른 필즈상 수상자를 만들어낸 계기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든 이 굉장히 또 다른 업적인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허준희 교수님이 최근 인터뷰에서 예. 그때는 이제 잘해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이 컸다. 그래서 수학을 좀 멀어졌던 것 같다. 이게 우리가 너무 입시 중심, 경쟁 중심의 교육의 폐해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 과연 무엇인가 예.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 이게 경쟁자보다는 이게 수상 소감 자체가 늘 그런 것 같아요. 노벨상도 그렇고 필즈상 그 허준희 교수도 그렇고 보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우리 팀이 했고 같이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고 나는 누구 교수님을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흐뭇하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하게 저 사람 밟고 올라서지 않으면 내가 진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그렇게 인터뷰를 못 할 것 같은데 열린 마음. 예 그래요. 하여튼 대단한 수학자입니다. 예, 약간 우연 같은 운명 같은 수학자가 탄생한 그런 아니 근데 이야기인 것 이분은 뭐 같은데, 야. 우연인데 다 이렇게 잘 됐어요. 이렇게 보면 우연인데 다 잘하시네. 수상의 야. 소식보다 뒷얘기가 더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예. 근데 좀 제가 궁금한 건요. 허준희 교수님이 어떤 업적으로 이 필즈상을 수상하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죠. 예. 근데 저도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예. 예, 이해는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논문이죠. 이제 수학이니까 수학의 문제를 풀어서 그게 논문이 되고 그게 파급이 크면은 이제 수상을 받게 되는데요. 네네. 이 허준희 교수님이 1912년도에 박사학위 과정 중에 학위도 받기 전에 예. 이렇게 발표한 논문인데 그 논문이 2012년이겠죠. 예, 2012년. 1912년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리드 추측을 증명했답니다. 이게 리드 추측이요? 예, 수학계의 45년이 난제였다라는데 45년 난지요. 그 리드 오. 추측 처음 들어보지 않습니까? 저도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찾아보니 1968년도에 그 영국 수학자 로널드 리드라는 분이 이제 제시한 건데 이 문제가 이렇습니다. 이 말이 어렵던데 예, 괜히 엄청 어렵네요. 히스베르그의 7다리를 모두 건너는데 어떤 다리도 2번 건너지 않게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다. 제일 처음 이것 보니까 뭐 7다리 건너는데 2번 안 건너는 거 쉽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다리를 찾아봤거든요. 예, 예. 예. 섬이 있고 섬 주변으로 강이 다니는데 그러니까 한 번 건너면 섬으로 들어가야 돼요. 뭐 이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한 번씩만 건너서 전체 7다리를 건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네네. 문제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수학자들이 45년 동안 못 풀었는데 이거를 박사학위 과정 중에 단독 논문으로 풀어낸 거죠. 예. 예, 그 엄청나게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는 우리 수학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경우의 수 예, 예. 조합 수학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박사 과정 중에 이거를 풀어내는 것들이 정말 대단하고 그리고 이제 이걸 한번 푸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거도 같이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그 이후로 한 10개의 오래된 난제들을 예. 다 풀어내셨다고 합니다. 아 정말. 어렵습니다. 아 근데 왜 중학교 때까지, 그 고등학교 때까지, 그 대학교에 가서도 4학년 때나 돼서 이제 수학에 완전 그죠. 눈을 떠가지고 그 유학길에 오른 거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수학을 본격적으로 전공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그 교육 시스템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이 허준희 교수님의 우리나라 그 석사과정 때의 지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예. 김영훈 교수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허준희 교수님이 옛날 석사과정 때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푸는 거는 그닥 잘하지 못했다. 근데 오래 고민하고 이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건 참 잘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회고를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특히 수학은 어떻습니까? 빨리 풀고 많이 풀고 그쵸. 그리고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만 풀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수학이 암기 과목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네. 물리와 화학도 그렇습니다. 기본 개념을 알고 적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외워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안 그래도 외우는데 지치고 그다음에 남들 이기는데 지쳐 있으니 그러니까 점수 받기 좋은 쪽으로만 가죠. 그러니까 수학이나 화학이나 물리가 이게 단순하게 외워서만 안 되고 외우는 것도 복잡하고 이러니까 결국 뭐가 생깁니까? 수포자, 화포자, 예. 이제 화포자, 물포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고 자꾸 이렇게 편법에만 익숙해지는 예. 네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허준희 교수님이 본인이 좀 자유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자퇴하고 난 다음에 PC방도 많이 다니셨답니다. 네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열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학문에 깊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조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당시에 교육 시스템 고민이 학교를 필요한 거죠. 자퇴를 한다는 건 네. 그죠. 고등학교를 자퇴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 두 분 다 교수시더라고요. 예, 서울대 교수님, 물리대 고대 교수님. 예, 그런데 그래 덜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예. 했던 그 분들도 참 대단하시죠. 예, 깨어 있는 분이네요. 예, 그래서 그 아주대 총장 하셨던 박형주 교수님 우리나라 꽤 유명한 수학자신데요. 네네.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부모의 방임주의가 예. 허준이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방관이 아니라 믿으시니까 아마 그렇게 그 자식의 결정을 받아주지 않았을까. 얼마나 다 알고 계시면서 그죠. 꾹꾹 참았다는 게 결국은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의 업적도 참 대단하지만 이분이 그 대한민국 교육에서 이렇게 어떻게 했던 바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걸 꽃을 피웠다는 게 한편으로는 뭐 시사하는 바도 있지만 좀 씁쓸하네요. 그래서 이게 한국 교육의 업적이냐, 한국 교육의 폐해에 의한 결과냐 이런 지금 논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은 해봐야 우리 됩니다. 지난번에 노벨상 한번 짚어주셨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노벨상도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죠? 이게 기초라는 게 수학이 과학의 기초고요. 예. 제일 처음에 모두 철학에서 시작됐습니다만 지금은 기초 수학과 그리고 기초 과학이 되게 중요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과학으로부터 발전된 공학들로 이미 다 이뤘고
이제는 그거를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죠.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은 산업수학이라 해서 원래 수학이 모체거든요. 그러려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려고 하면 기초수학, 기초과학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 지금 응용하고 외우는 쪽으로만 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금 얘기하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기초는 외우는 거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기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은 뭐 그거 돈데? 돈 안 되잖아. 수학하면은 굶어 죽잖아.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얼마나 계시는데. 돈 지금 일타 강사들 지금 그 입시의 폐해고요. 실제로는 지금 AI 하시는 산업수학 하시는 분들이 전 세계에 몸값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구하지를 못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초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주고 그들을 좀 믿고 해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허준희 교수님의 수상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덕분에 저희가 이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병진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안전하고 좋은 하루 돼 있어 자갈치 아침에 17,928회 김진수